안녕하십니까. CNG TV를 맡고 있는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 디지털 지식방송은 웨비나 시간으로서 아비바 E3D의 주요 기능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아비바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로 그동안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공업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플랜트 설계의 솔루션으로다 이제는 E3D가 정답이다라고 해서 우리 정답을 한번 찾아보러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분은 아비바의 코리아의 이인석 전문인과 엄효연 차장님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이인석 전무님은 아비바에서 뭐 자기 개인적인 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비바 코리아의 네. 기술 지원 총괄 담당을 맡고 있고요. 네. 기존 EPC에서 5년 정도 네. PDMS라는 솔루션으로 네. 기술 지원을 했었고요. 네. 그 2004년도 정도에 네. 아비바 쪽에서 이제 마린 소프트웨어 개발을 현대중공업이 예.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4년도부터 한 17년 정도 네. 마린 비즈니스를 이제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하고 이제 컨설팅을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마린 비즈니스를 이제 석권을 하고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EPC를 한번 E3D와 함께 석권을 한번 해보려고. 네, 저랑 둘이 하려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오늘 준비한 제 소개는 안 하나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멘트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켜주지 않아서. 근데 우리 엄 차장님은 이제 유튜브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예, 예.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바 코리아에서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엄효원 차장이고요. 예. 저는 이전무님처럼 화려한 경력이 없어서 멘트가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만 12년 해왔고 오. 아비바에서 근무한 지는 만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무님하고 마린에서 시장에서 이뤘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네. 제가 맡고 있는 EP 시장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한 분은 굉장히 굉장히 널리지가 깊으시고 한 분은 이제 네. 또 젊고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잘생겼죠? 예,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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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잘생긴 분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네. 되도록이면 굉장히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고 이 자료는 모두 공개되는 자료이죠. 네, 네,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돈은 나중에- 받지 않습니다. 예. 무료. 그래서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PDF 자료나 이런 것들이 오픈돼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아비바 E3D 주요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대략 이런 것이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비바 같은 회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비전과 로드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비바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네. 또 젊은 맞아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넷플릭스는 알아도 이제 아비바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비바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비바의 주요 이력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이 대충은 알고 네. 계시지만은 저희가 지금 50주년이 벌써 네. 지난 지가 6년이 지났거든요. 네. 실제 1974년도에 네. 캠브리지 대학이랑 이제 네. 그 공동 개발을 하면서 국책으로 탄생되었고요. 그 당시에 최초로 플랜트 디자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용 그 제품을 출시하게 된 게 1974년이고요. 이 당시에 굉장히 그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네. 주로 저희 쪽이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디자인 데이터를 가시화하는 쪽에 가장 그 개발이 집중이 됐었고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비바 리뷰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 방송에 네. 그 픽타임 뉴스에서 이제 네. 방송이 될 정도로 굉장히 저는 여기서 이제 뭐 네. 그 제일 궁금한 부분도 요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가 이제 굉장히 고객들이 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플랜 2도 그렇고 모두. 근데 이제 네. 여기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도 좀 제가 보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향해서 가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끝까지 좀 네. 생각 많이 지청해 주셨으면 예, 그래서 저 마지막 쪽에 보면 빨간 예. 원으로 지금 채워진 부분이 있죠. 예. 그 디지털 트윈이 E3D 차세대 캐드 제품이 2012년도에 출시가 예, 되었고, 예, 예.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아비바랑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세계 유수의 예, 예. 유명한 이제 전기 회사죠. 그쪽의 소프트웨어랑 이제 머지가 되면서 거의 저희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딱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딱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뭐 아비바가 사실 적극적으로 네. 좀 마켓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네.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50년의 그 이노베이션. 네. 그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이 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이제 아비바 리뷰 이제 가시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이제 웍스루 기능을 굉장히 보강한 최초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솔루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초로 웹 기반에서 이제 엔지니어링 콜라보레이션 툴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하이퍼플랜트라는 이제 그 두 번째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뭐냐면 E3D 2012년도에 발표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보시면 2017년, 16년 요 사이에 저희가 아비바 인게이지라는 그 굉장히 가시성과 퍼포먼스가 뛰어난 그래픽 툴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최초로 아비바 전 세계 유저 그룹인 유저 그룹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베를린에서 이제 발표가 되자마자 그 엔지니어링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노베이션 뭐 혁명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솔루션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저기 엄혜원 차장님은 이제 영업을 네. 하잖아요. 그럼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비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좀 매니아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들 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조선에서는 마니아층이 굉장히 두터웠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렇죠. 예, 실제 느끼게도 느꼈고 EPC에서는 상당히 비교했을 때 그냥 얕다. 예, 그게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이었고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두터워졌다. 저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이렇게 만나면 네네네. 뭐 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아비바의 뭐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노베이션 50년의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뭐 애플이나 이런처럼 좀 매니아층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비바를 괜히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특징을 좀 느끼는 게 있으세요?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플도 이제 철학이 있잖아요. 애플만의 철학이 있고 이제 삼성폰을 좋아하는 사람, 애플 아이폰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웨어가 이제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플렉서블하다는 게 가장 그 플렉서블의 F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그러면 고객이 크리에이티브하고 약간 창의적인 분들은 내가 의도하는 방향성대로
이 솔루션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한하거든요. 경쟁사 대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또 그게 반대로 뭐 그렇지 않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정형화된 틀 안에서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 뭔가 이제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타사를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고 네. 저희를 많이 좋아하시는 매니아층은 조금 더 자유분방하다, 창의적이고라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자료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네. 이제 자료 네. 화면을 넘기시는데 이제 그 화면 중에 꼭 중요한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네, 디지털 에셋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비바를 딱 보니까 모든 에셋이 균형적으로 다 갖춰 있어요. 이게 네, 옛날에는 뭐 헤드 뭐 어떤 데는 무슨 엔지니어링 엔진인데 이제는 디지털 에셋 이게 한 번 사면은 올해 내가 에셋이 되는 거 쓰고 소모하는 게 아니라 네. 요 디지털 완전한 디지털 에셋 실현에 대해서 좀 철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2018년 이제 그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랑 이제 저희가 통합이 되면서 요 이제 화면 조금 보시면 이제 블루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아비바 제품이고 그린 칼라로 된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같이 합쳐진 부분이에요. 그러면 설계뿐만 아니라 초기 기본 설계, 그다음에 제품이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시공이 되고 이제 운전이 되는 과정, 그 전반적인 모든 플랜트 생애를 저희 툴 안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순환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가치는 저희 솔루션으로 셋업이 된 후에는 그 상상 이상의 가치를 고객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 많이들 지금 현재도 많이들 지금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비바를 도입하면 이제 그 자산이 느는 거잖아요. 디지털 자산이. 그렇죠. 예. 부동산을 가져가시고 디지털 부동산. 근데 이제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누가 졌는지 좀 재밌다고 저도 제가 CA 팀장이었는데 저는 다르게 했었어요. 해석을 했어요. 제가 원조인 것 같은데 컴퓨터 에디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E가 엔지니어링인데 저는 에브리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엔지니어링만 하면 그 전체 회사에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지 개발만 하고 안 팔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바도 제가 볼 땐 아비바 에브리싱 3D가 비즈니스 가치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가치를 한번 좀 이 5가지인가요?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3D가 처음 출시되기 전에 저희는 이미 한 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유저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반에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펑션으로 그 이 3D 기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그 한 50명, 60명의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한 거고요. 그 결과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일단 가장 빠르게 고객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제품은 뭐 구입을 하고 스타디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기능을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4, 5년 지나야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누구든지 쉽게 이제 제품을 구입하면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은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애플의 이제 모토 슬로건을 조금 따른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모든 그 유저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섹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 이제 설계 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기에 확장을 해가지고 내가 보는 이런 설계 정보들을 공간,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뭐 현장에서도 이제 설계자가 보는 동일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기능들이 풍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다른 부서의 정보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도면실에 가서 도면을 찾는다든가 서버에서 엑셀 파일을 찾아야 된다든지 이런 시간이 사실 설계 업무의 한 뭐 60% 이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 내가 바로 이제 찾아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제 설계 시술을 하려면 뭐 옛날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뭐 디멘전이라든가 설계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제작자들한테 자동으로 쉽게 뿌려줄 수 있는 도면 자동화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보강이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뭐 밤새워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로 엔지니어들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뭐냐면 가족까지도 보내야 되고 그렇죠. 뭐 자기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동화도 돼야 되고 쉽게 배워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좀 아비바도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많이 수용이 됐는데 그 영업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영업사원들한테는 뭔가 그 무슨 사항 같은 거를 받고 있습니까? 뭐 이거 쓰면서 뭐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교육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에 많은 요청을 하시죠.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이제 뭐 자주 고객과 이제 접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술만 때문에 사주고 오는 건 아니죠. 옛날처럼. 저는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요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새 고객분들은 주 52시간이나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더라도 딱 식사만 하고 집에 가시지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게 많이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팅을 한 번 하더라도 굉장히 그분의 시간을 뺏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한 투자를 저도 할 만한 가치 어떤 솔루션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 미팅 때마다. 그래서 피드백을 최대한 메모해놨다가 맞춰서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웨비나도 저희가 기획하게 된 이유가 고객의 그동안에 이제 피드백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차세대 CAD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내부 시장에 좀 약간 홍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고객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만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근데 준비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전임무님한테 얘기를 하면 받아들 주십니까? 아니면 뭐 야 그런 거 뭐 그냥 이제 안 받아주죠.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아니 뭐 기술 쪽 입장은 영업이 안 되는 게 이상하죠. 툴도 완벽하지, 기술 지원도 완벽하지. 네, 제가 말을 하면 저는 꿈을 꾸고 이상을 그리면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니까. 저분이 CEO네 이제. 요 장표 보면은 업데이트 이게 왜 빨간 줄로 좀 하이라이트한 게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E3D가 2012년에 출시된 이후에 업데이트를 저렇게 많이 했다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업데이팅이 많이 되었는데 특히 Everything E3D라는 관점에서 보면 업데이트 8번 쪽에 보면 파이프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는 이 PC사에서도 시공 위주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파이핑 스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 저희가 좀 더 하이라이트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 7번에 보시면 네. IFC 임포트 나중에 보면 익스포트까지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데 예. 이제 BIM 비즈니스라고 하죠. 예, BIM. 이제 그 현재 EPC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서로 다른 툴에서 작업 디자인된 그 아웃풋들을 한 공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everything is ready 개념이죠. 이런 저희 이제 모토에 맞춰가지고 IFC 포맷을 통해서 BIM 스탠다드 포맷이죠. 예. 저쪽 타 툴이나 타 인더스트리에서 작업된 것들을 저 E3D 안으로 전부 이제 임포트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젊은 영업사원들은 굉장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예. 한 10몇 년 전에 이렇게 뭐 이런데 플랜트 회사에 이렇게 가서 이제 PDM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네. 툴들이 뭐 하나는 건축 툴, 하나는 뭐 네, 맞아요. 이게 서로 그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 가지고 뭐 그거를 통합하는 자체가 네. 거의 비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회사들이 거의 다 네. 포기를 한 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가까이 오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아까 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파이핑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이 그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이제 저는 이제 튜빙 네. 왜냐하면 이 항공기나 자동차들은 튜빙이 많거든요. 그거와 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게 새로운 게 첨가되는 기능인가요? 아니요, 기존의 그 조선 쪽에 예, 조선 이제 쪽에 모듈 공법, 예, 예, 이제 가장 절대적인 그 관리 단위가 이제 예. 파이프 스풀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현장에서 로 머티리얼이나 이제 구입된 게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직접 웰딩이나 이제 어셈블리 작업하는 부분을 줄이고 그 기존의 최적화된 공장에서 예. 팩토리 안에서 그 대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예. 이제 그게 운반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운반하는 차량이 어떤 통로로 가야 될 때 이제 그 채소 실을 수 있는 단위의 이제 조각들을 팩토리 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운반을 하고 현장에서 그냥 어셈블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나오면은 이제 저는 이제 뭐 엔지니어 출신으로다가 이제 아니 그거 뭐 아직도 안 했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거 아직도 안 했어. 야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제 설계자들은 좀 편하고 왜냐하면 관리 포인트가 그 파이핑 아래에서 또 더 작은 단위의 스풀 단위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엄청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 뭐냐면은 그 이렇게 설계자의 여기서 이제 아비바로다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한 것들이 그 보통 BIM이나 이런 데는 설계 따로 하고 시공에는 어떤 갭이 많잖아요. 근데 아비바에서는 그 갭을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뭐 여기 설계하는 사람이면 왜냐면 한국 같은 데는 그러다 큰일 나거든요. 뭐 비행기가 못 뜨냐. 근데 이제 집이나 조선이나 이런 데는 약간 좀 그 오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컨스트럭션 이런 거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건설 쪽이나 플랜트나 이런 데는 설계한 사람 거를 무시하고 막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메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단에서 변경이 일어났는데 제작단에서는 변경이 되기 전 거를 먼저 제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쪽 패브리케이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그 설계단과 제작단의 데이터베이스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설계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에 그 디자인된 모델로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차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외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뭐 도면이 오기 전에 일단 만들어 놓고 막 우리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건설 같은 데도 외국도 똑같죠. 똑같아요. 아, 그 궁금했어요, 사실. 그나마 이제 모듈 쪽 산업이 좀 잘 돼 있는 조선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낫고요. 이제 EPC 쪽은 또 그 대신 그 앞단의 설계단에 이제 난리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 뭐 일단 이 부분은 그 저런 부분이 해결되면 좀 도움이. 그리고 쪽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여기 그 하이라이트된 인게이지드 그래픽 엔진이라는 거가 그 아비바에서 자체로 만든 그래픽 엔진입니까? 예. 특히 이제 설계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라고 많이 EPC 쪽에서 일컫잖아요. 대규모 모델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다음에 리뷰를 해야 되려면 현재까지의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 설계는 설계용 그 그래픽 뷰가 따로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 부분만 띄워가지고 설계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컨버팅을 해가지고 다른 그래픽 뷰를 이용해서 복원하거든요. 근데 아비바 쪽은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모델 전체를 한 번에 띄울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성능으로 리뷰나 그 워크스루, 그다음에 현장 조사, 그다음에 검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ARF 인게이지 그래픽 엔진을 이라는 거는 캐드단에서 이제 저 엔진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마 저 기능 하나로도 저희가 이 PC를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젊은 좀 영업사원으로서 뭐 아직까지 오래된 매니저들은 3D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2D가 편하게 사용하고 3D에 대해서 좀 그 저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고객 중에서?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근데 사실 플랜트 산업이 워낙 이제 대형화됐기 때문에 2D 도면으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은 없으시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시절 라떼는 말이야. 요새 유행하는 라떼는 말이야. 지금은 나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다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려고 하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3D도 도입을 했을 때, 지금은 뭐 3D가 아닌 거는 뭐 에브리띵 3D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우리 그 배웠을 때는 이제 2D로 다 배웠기 때문에 딱 보면 2D를 보면 3D가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데 언제부터 그게 젊은 분들은 이제 안 돼요. 그래가지고 3D를 해줘야 돼요. 뭐든지 3D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간단한 예는 10년 전만 해도 도면 롤지에다가 도면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고 현장을 걸어가고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는데 지금은 이런 광경이 없어졌죠. 그럼 멋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만화 영화에도 도면 딱 보고 근데 어느 날 도면이 없어지죠. 이제 도면이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거의 없어졌죠. 낭만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3D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태블릿 PC를 낭만으로 여깁니다. 태블릿 또 다른 형태의 낭만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펜 같은 거 이제 딱 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이게 아비바의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플랜트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뭐 메케니컬 데이 캐드, 뭐 이캐드, 뭐 튜빙, 뭐 파이핑,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요새는 더 하나 해가지고 뭐 건축 캐드라고 그래가지고 BIM이니 뭐니. 요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전통적으로 이제 플랜트 자체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아비바 같은 플랜트 캐드 쪽에서는 그 타 도구에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이제 저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지원을 해왔고 인터페이스나 인티그레이션 쪽 타캐드 포맷을 이제 저희 쪽이랑 호환하는 부분은 이미 해왔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금 또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기 LFD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는 제가 이제 뭐 거의 오래 하다 보니 한 40년 넘어 하다 보니까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써봤어요, 저는. 뭐 오토캐드는 뭐 진짜 어렸을 때부터 썼고 뭐 인터그래프, 뭐 벤트리,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카티아는 없는데 이제 뭐 카티아 쪽에서 나오는 뭐 솔리드웍. 카티아는 저기 다소라고. 어디 있어요? 여기가 카티아예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테클라서부터 야 이만한 그 작업 환경인데 딱 모르는 게 레빗서부터 근데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어떤 최근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레이저 스캔 데이터를 하면 따로 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래된 건물이나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리뱀핑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의 공장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설계 도면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대한 도면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없어지거나 관리가 안 되거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캐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캐닝한 공간에 새롭게 추가될 부분만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설치를 하고 하게 되는데 저희 기능은 이 모든 레이저 스캔의 아웃풋들을 LFM이라는 저희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확장자를 이제 LFD로만 바꾸면 이제 저렇게 지금 중간에 보이는 화면처럼 레이저 스캔과 설계 모델이 공존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 작업에 도움이 되죠. 저는 이제 그 레이저 스킨에 관심이 많아요. 요새는 비싼데 왜냐하면 레이저 스킨이 이렇게 많이 퍼져야 AI, VR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다 옛날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왔는데 그걸 사람이 다 그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불려와서 그 조선소에 있는 사람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3D 그 스캐너 같은 레이저 스캐너 같은 거는 이렇게 딱 놓으면 방 안에 있는 거 쫙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와야지 이게 뭐 AR이든 뭐 VR이든 버추얼 리얼리티든 오지 그 그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료를 하는 거가 자동화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맞아요.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그 다른 거는 완전히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되면. 그래서 요 아비바의 Everything 3D는 이런 거가 이제 거의 생태계지 않습니까? 모든 걸 갖다 다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영업사원한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다 사야 돼요? 그렇으면 저희가 Everything 3D라고 말씀 안 드리고 Partial 3D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적인데 어디 보면은 뭐 인터페이스 따로 파고 뭐 이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희 현역에 있는 엔지니어도 이거 좋다고 딱 얘기했다가
살 때마다 돈 들면 윗사람한테 엄청나게 욕먹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저 같은 영업을 못 만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 포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아마 저 영업사원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예. 저희가 everything is 3D니까 기존의 인터페이스 솔루션들을 따로따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 3D 안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이나 마이그레이션 컨버팅 쪽에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참조용 데이터는 넘길 수 있지. 저희 그렇죠. 저희 CAD 단으로 설계단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그렇죠. 혹시나 뭐 시장에서 그런 거를 넘길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그 믿으시면 안 될 거라고 당연하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동시공학을 하니까 어떤 공간에 자료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놓고 나머지를 설계하면 나중에 딱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레이저 데이터 머지 모델인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리베핑이나 새로운 설계 아니면 변경을 해야 아니면 그 장비가 노후가 돼가 바뀌어야 된다면 그 주변만 설계를 해서 이제 구매를 내보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레퍼런스 그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저 노란색 그린 색깔 이퀴먼트 배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레이저 스캔이 CAD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도면도 레이저 스캔 데이터가 도면으로 뿌려지죠. 이제 굉장히 시간과 코스트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설계를 영업사원은 이제 또 뭐 잘생겼지만 이런 건 모르잖아요. 설계나 이런 거 엔지니어들은. 우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개발 안 된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넌 이쪽을 공간에 근데 그게 안 맞으면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레이저 있고, 스캔 데이터가 도면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동영상인가요, 이거? 이거는 이제 E3D 3.1 버전에 나오는데요. 동영상이 아니고 그 레이저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정교하게 여러 방향에서 좁은 지역으로 많이 촬영하기는 힘들거든요, 사실. 현장 여건상.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왼쪽 같이 이제 클라우드의 조합이 저렇게 희미하게 나오는데 저희 그 새로운 제품 그 향상을 시킨 부분이 뭐냐면 3.1에 보시면 저렇게 가시성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시성이 높고 저기에다 이제 바로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죠.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3D 그 스캐너 할 때 요새 이제 크라우드 포인트 크라우드라는 거. 근데 저게 가능한가 이제 했는데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있는 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모델링한 게 아니고 스캐닝한 공장 내부를. 자, 장점이 뭐냐면 웍스루가 가능하다는 거죠. 스캐닝한 데이터가 3D 윈도우도 나오네요. 윈도우. 그렇죠. 완전히. 그다음 왼쪽에 보시면 CAD 모델이랑 지금 들어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좀 개발에 신경 쓴 부분은 비록 레이저 스캔한 모델이지만은 저 부분을 만약에 저 부분이 메인테넌스 대상이라고 하면 스캔 데이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저 부분을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장비로 이제 모델링을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가시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한 거죠. 설계자가 설계를 하면서 이제 뭐 한 화면에 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E3D 드로우 자체에서는 스캔 모델을 그대로 이제 도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 굉장히 놀랍고 그 다음에 디멘저닝이나 레이블링 이런 부분도 역시
저 스캔 데이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저닝 보시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문화재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 장치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플랜트처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거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설명이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엑셀 같은 거가 이제 1D,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면이 2D. 굉장히 이제 이런 거가 이것도 뭐 이제 저기 3D는 아닌데 그 다음에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쪽으로 이제 가는 건데 한 세대에 이게 한꺼번에 다 왔다라는 거가 이제 너무 예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여기만 이걸 보시면 이제 그 프로세스 단에서 이제 그 P&ID죠. P&ID랑 3D 모델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변경된 정보를 다른 부서 간에는 공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단에서 변경된 배관 재질이나 뭐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 단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 손실을 많이 비용 손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부분은 이제 그 P&ID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3D 설계자들한테 화면처럼 그대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양이 바뀌거나 재질이 바뀌거나 뭐 어떤 이제 그 구매되는 제품이 다 이제 바뀌었을 경우에는 저렇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알려주고 이제 자동으로 픽스를 시켜주는 그런 화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요거의 명칭이 뭡니까? 이게 뭐 변경 관리입니까? 아니면 아비바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면 되다. 그다음에 또는 2D, 3D 인티그레이션이 이제 아비바 엔지니어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밌네요. 요거는 이제 그 로직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P&ID를 만드는 부서에서 이제 만들고 이쪽은 이제 설계 부서 그렇게 구분돼.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뭐 디지털 매뉴얼이네요. 이게 거의 설계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매뉴얼처럼. 네, 그런 부분이에요. 이 3D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 중에 저희가 항상 디지털 아셋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설계자가 내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 이제 어떤 필요한 설계 정보, 뭐 그 배관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온도, 환경, 장비에 대한 사양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요청을 하고 아니면 서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책상 서랍을 뒤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저희가 아비바넷이라는 디지털 아셋 통이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허브라고 이제 엔지니어링 인포메이션 허브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모든 부서에 이제 그 일한 결과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PLM 할 때 뭐 볼트랑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이제 크라우드로 해서 다 모아놓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아비바넷이라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형태의 통을 저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이게 혹시 잘 돼서 2탄, 3탄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지껏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라 아비바는 디지털 에셋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관리하는 회사가 비전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연장해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이제 한번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이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그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 작업을 하는 내용들이 그 디지털 아셋이라는 데로 들어가고 설계자들한테 최신의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3D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다른 부서의 정보들을 보려면 어떤 다른 툴을 이용하거나 뭐 문서로 요청하거나 이메일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장비에 대해서 이제 P&ID가 어떤 건지 각종 데이터들이 몰려져 있는데 하나의 내 관점에서의 장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작업한 레이티스트 정보들을 그대로 도면까지 보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디지털 시티 요새 스마트 시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 안에 무슨 뭐 펌프장이라든가 뭐 전원 공급 이런 거는 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저희 슈나이더 소프트웨어 쪽에 나오면 이제 O&M하고 이제 뭐 데이터 히스토리 뭐 그 HMI라고 이제 그 실시간 정보를 이제 올려주는 부분 화면이 합쳐지면은 플랜트용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에 보면은 거주자들도 있지만 아파트나 이런 데 기계실이나 뭐 이런 게 소방 시설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저기니까 이게 뭐 기계도 나오고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이게 좀 그거랑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실제 저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제품은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그 푸드 베버리지 그 팩토리 쪽에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이랑 합쳐지면은 더 많은 시너지 뭐 효과를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뭐지만 뭐 공공시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플랜트 하는 분들은 자꾸 공장만 생각하는데 이 공공시설 패실리티가 많잖아요. 뭐 공항도 있고 이게 뭐 사실은 그 영업사원이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우리 전철 뭐 많잖아요. 이게. 지하철 관리공단, 지하철 뭐 이런데 저희가 그쪽 솔루션은 기존에 이제 합병전 슈나이더 팀에서 또 영업 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레퍼런스가 있는데 아직 이제 없는 거는 엔지니어링 데이터가 저희가 강점이라고 전체적인 그 디지털 S에서 구현했을 때 엔지니어링은 앞단이고 O&M은 후단에 있을 때 이게 하나의 그럼 솔루션으로 EPC에 지금 저희가 해외 쪽엔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세일즈 하고 있고요. 국내 고객들도 제가 제안합니다. 엔지니어링이 EPC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O&M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다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EPC를 위한. 그 유지보수까지도 다 그렇죠. 하고. 왜냐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EPC가 갖고 있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을 보는데 아직 국내 고객분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4년, 5년 이상 E3D를 개발을 하기 전에 그 고객사들 그다음에 그 인더스트리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조사를 하고 개발하고 난 후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도 이제 특정 그 구역을 놔두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는데 기존의 PDMS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윈도우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 뭐 이거 뭐 588번의 클릭 수 대비 E3D로 이제 같은 부분을 작업을 했을 때는 이제 146번. 그다음에 타임으로 비교해 보면 289초 대 152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제 그 코스트를 단축할 수 있다. 요거는 영업사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입니까? 영업사원 중에서 이거 써보신 분들이 되게 편해졌어. 이제는 좀 그런 얘기 들어보거든. 실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PDMS 쓰시다가 E3D를 뭐 아직은 이제 시장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그 이밸리에이션 기간 동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해보시는데 PDMS는 처음 PDMS를 배우시는 분한테 혼자 하라 그러면 못 하세요. 과거의 CAD 시스템을 쓰시던 분들은. 근데 E3D는 하고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엔지니어 뭐 붙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본인이 하고 나서 해보니까 예전보다 확실히 쉽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새는 뭐 이런 사람 없겠죠? 옛날에는 이제 CAD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시간을 줄였어요. 그럼 일을 더 줘. 그렇지는 않겠죠? 단가를 좀 까겠죠. 이게 이제 이런 걸 하려는 거가 본인의 엔지니어링
일을 더 하려는 그렇죠. 거죠. 창의적인 일에 더 시간을 창의적인 일을 하려는 거죠. 놀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하느라 걸리는 시간을 이거 노가다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뭐 여기 고객 사례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 자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가 있는데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쪽은 뭐 따로 나중에 참조를 하시고 예. 저희 우리 엄 차장이 고객 사례 쪽에 이제 세일즈를 많이 띄워봤으니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네, 간단히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E3D가 가장 널리 쓰인 고객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전력 기술이 크게 이제 도입하셨는데 뭐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제 프로젝트 적용은 못하고 일단 홀드된 상태긴 하지만 많은 개발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유사하게 해외 그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 발전소 이터 사업단에서 글로벌하게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E3D가 거기 선정해서 표준 캐드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고요. 과거의 원자력 설계 기술과 새로운 에너지원을 창출하는 기술에 모두 E3D가 표준화되어 선정됐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굉장히 원자력 발전은 핵 융합이든 핵 분열을 굉장히 안전성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E3가 선정됐다는 점,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이 사람이 이노베이션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중승공업이나 조선이나 이런 거로다가 굉장히 많이 부강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 10년, 15년 전서부터 이제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조선보다 플랜트나 뭐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툴들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노베이션의 첫 번째는 새로운 툴을 쓰는 거거든요. 2D에서 3D. 근데 그거가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제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 보면은 그 굉장히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 특히 그 중공업 쪽이나 뭐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변하는 걸 두려워해요. 이제 IT나 이런 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영업이나 이 아비바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좋다라는 거, 변화에 대해서 좀 즐겁게 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지껏 변화가 고통이었어. 근데 저는 이런 걸 해가지고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좀 즐거움이다라는 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옛날에 도면 보고서 막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고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커다랗게 이제 전체인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변화 자체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가 20년 동안 여기 근무하면서 고객들 옆을 지켜봤잖아요. 한 4, 5년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고객 옆에서 같이 그 변화하는 과정 동안 지켜봐 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면 고객들도 변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고객들의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큰 게 전체 그 플랜트 모델을 한 번에 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쉽게 서치하고 정보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이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아비바 프로덕션에 보시면 E3D 인사이트 아비바에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덕트의 뷰어는 아까 말씀드린 인게이지 엔진을 장착한 ARF를 장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다음 장으로 한 번만 넘겨보시면 자 우선 한 번 더. 자 이런 캐드 단에서 이런 거대한 모델이 순식간에 뜨고 핸들링이 되고 모디파이가 된다는. 이제 요거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한번 띄우려면 20분, 30분 기다리고 그렇죠, 뭐 옛날 설계자분들은 이제
모델 띄워놓고 뭐 담배 한 대 태우고 밥 먹고 오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아까 앞에 화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앞에요? 예. 앞. 요거요? 전 화면. 예, 요거. 요거요? 예. 조금만. 요거요? 예. 아니요. 그 다음. 로딩 시간을 보시고 예, 로딩. 예, 잠깐 두시면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이 거대한 모델이 보통 메가 프로젝트의 8배, 대단하네요, 9배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모델이 그냥 이게 인게이지. PC에서 돌아간다라는 건 참 맞습니다. 신기하고 옛날에 이게 슈퍼컴퓨터로 했어야지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 어... 굉장히 빠른 퍼포먼스와 가시성을 가진 이 그래픽 엔진이 저희 프로덕트의 모든 분야에 이제 장착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영업사원님은 이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되면 내가 사겠다 나한테. 저희는 항상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엔지니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오히려 엔지니어에게 묻는 게 더 아니, 그거는 객관적인. 저는 이제 그 엔지니어와 그 영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도 그래요. 영업사원은 다 된대. 엔지니어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그 중간을 네네. 잘 얘기하는 링커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같이 다니는 이유가 제가 거짓말할까 봐 옆에서 붙어서 정정해 주세요. 아 근데 있잖아요. 그 거짓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뭐 거짓말하는. 네, 이건 실제니까. 전체적인 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비전도 거짓말이거든요. 지금은 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가. 근데 엔지니어는 지금 당장 되는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네. 그게 약점이야 엔지니어들의. 세이지는 미래에 만들 수 있는 네, 걸 민재도 근데 말씀드렸죠. 내가 보니까 그 스티브 잡스도 약간 나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도전은. 그 당시는 안 되는 건데 네. 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포장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비전만 말하고 결론이 없으면 거짓말이지만 예, 맞아요. 비전을 보여드리고 실행에 옮겨서 결론을 함께 하면 예. 그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참 그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저는 요 아비바 넷이 사실은 설명을 들었는데 네. 요게 좀 저는 약간 좀 비저널입니다. 그냥 좀 회사 다닐 때도 새로운 거 나오면 다 샀기 때문에 난 요 아비바 넷이 좀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뭐 이걸 보면서 두 번째 궁금한 거가 이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모바일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요새는 아까도 태블릿이나 네. 뭐 이런 거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네. 요새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그 모바일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모바일 기능이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 모바일 기능은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아비바넷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 인포메이션 허브, 예, 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보시면 이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모바일로 아비바넷 조금 틀어보셔도 돼요. 보면서. 모바일로 아비바넷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환경을 지금 저희가 모바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고 도면을 보고 뭐 아비바넷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허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능들을 모바일에서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설계자 입장에서 이제 E3D CAD 시스템이랑 모바일 저희가 아까 E3D 인사이트라는 부분을 네. 통해서 현장의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코멘트를 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설계 쪽에 전달되는 그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아비바넷 쪽 시장이나 이런 쪽에 조금 넷은 국내 플랜트를 운영하시는 고객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서로 다른 이기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오너사들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EPC 사이도 뭐 한국전력기술 포함해서 저희가 최근에 대림산업에도 지금 아비바 넷을 근간으로 한 어드밴스드 워크 패키지 플랫폼으로 지금 구축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솔루션으로 지금 EPC에서도 많은 그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관심이 있냐면은 그 이제 기계나 이런 건 사실은 최신 무기가 가장 많이 먼저 가잖아요. 비싼 대신에. 네. 근데 무기 중에 몇 년 전서부터 최고의 그 핫워드가 데이터 링크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지금 어떻다라는 걸 하면은 전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아비바넷을 말단에 어떤 엔지니어가 딱 얘기하면은 그거를 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기존에 썼던 걸 찾아보고 그 데이터 소통이 안 되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옛날 도면 가지고 막 해서 하고 그런 걸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줄여도 비용이 무지하게 한 30-40%는 줄일 수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아비마넷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모바일도 이제 트렌드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이제 마지막 멘트로다가는 그 내가 이걸 했는데 영업하거나 뭐 이렇게 뭐 CEO나 CIO랑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주위에서 들으면서 이걸 하면서 비용이 좀 어떤 면에서 줄일 수 있을까? 또 돈 문제에 대해서 또 아쉽지만 돈 문제로 끈스를 내려고 그러니까 이걸 해서 내가 뭐 얼마나 좀 세이브를 할 수 있을까? 스마트 팩토리든 뭐든 요새 저는 사실은 스마트 팩토리도 이게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막 현장에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만 하는데 슈나이더나 이런 회사들은 그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진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도입을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비용적 이득이 있는지를 두 분이 하면서 얘기하고 끝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E3D를 이제 사용했을 시에 이제 비용 절감 효과는 이 표대로 이제 설계 모델링 시간, 그 다음에 도면 작성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 특히 E3D에 새롭게 적용된 구조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까지 그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이제 아비바넷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모바일 솔루션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 한 애는 설계자가 디자인을 하고 이제 제작도를 만들고 그 제작도가 이제 제작사의 공장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이관이 될 거고 그 제작사에서는 그 제작 정보를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거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로봇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하면 제작이 자동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사에서 변경된 부분을 제작 도면을 제작을 하기 위한 도면으로 만드는 게 거의 뭐 3개월 이상 지연이 돼요. 이제 이게 설계사에서 다이렉트로 IoT를 통해서 제작사로 데이터가 바로 전달이 되고 제작사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작을 하면은 이런 이제 모델들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작사에서 도면을 활용해서 3개월 몇 개월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변경되거나 새로 된 프로젝트에 그 데이터를 바로 흘려줘 가지고 IoT에서 체크를 하고 로봇 인터페이스로 물려주는 이런 방법에서 이제 E3D 쪽 저희 쪽이 굉장히 익스피리언스가 되게 많고요. 이제 조금 실패 사례를 보면 로봇이나 디스플레이 쪽만 신경을 써요. 디자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많이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네. 그 CAD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발주처에서 EPC 고객분들이 직접 쓰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 외주 받는 업체에서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관점에서만 바라보시고 실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얼만큼 퍼포먼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협력사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발주처인 EPC도 사실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생이고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저희 CAD 시스템도 이제는 실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얼마만큼 퍼포먼스가 중요한지를 좀 보시고 새로운 차세대 CAD 시스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시간은 돈이잖아요. 예. 저희는 시간을 아껴드리고 돈을 절감해드리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예. 제가 전 세계 영업사원들 오늘 제가 영업사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3D라고 그러더라고요. 3D. 뭔지 아세요? 3D? 영업사원의 3D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넓은 거예요. 이게 항상, 예. 첫 번째 D. 예. 데몬스트레이션. 이걸 잘해야 돼. 데몬을 아주. 네. 두 번째 디너. 밥을 사줘야 돼. 어느 나라든지 밥 한 끼는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이거 중요해. 디스카운트. 좀 깎아줘야 돼. 그래서 나는 그 할아버지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외국에서 영업사원들 모여가지고 딱 뭐 UGS, 지멘스 뭐 이런 데 보면 그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오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뭐 밥 먹고 안 사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엔 다 사줬는데. 그리고 오늘 굉장히 두 분 나오셔가지고 좀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새로운 거였고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센스만 좀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게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잘 보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